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요, 우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5차례 연속으로 인상이 결정된 건데요. 이로써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FOMC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이 물가 안정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시사한 만큼 추후에 우리의 기준금리 상황 역시요, 이러한 미국의 매파적인 횡보가 좀 이어지거나 외환 시장의 불안정함 그 정도에 따라서 빅스텝 추가 단행의 가능성까지 조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지난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지수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4% 하락하면서 21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세입니다. 2%가 넘는 하락폭 보여주면서 65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한 만큼 입장 원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을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지금 안 들어와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방을 막아놨거든요. 자, 이제 풀 겁니다. 잠시 동안만 또 열어놓을 거니까 좀 이따 10분 뒤에 다시 닫을 거예요. 자, 이미 저는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할 것을 이미 화요일 날, 어제는 수요일이었고 화요일 날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월요일 날이 이제 한글날 때문에 휴장이었어서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현금화하라고 아침 방송에서는 시장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 방송하고 그다음에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어제도 현금화라 그랬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현금화라 그랬더니 자, 노란톡방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모두 다가 지금 하락을 얘기하니까 혹시 이게 반등이 아닌가? 나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사든지 말든지 오늘 종목들 빠지고 있는데 그 주식은 잘 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어제도 뭐 종목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는 조금 반등 나왔죠. 막판에. 지수가 조금 올라가 주면서. 저는 그거를 개인들 꼬시기로 봤는데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이미 전 대놓고 공개 방송과 그다음에 신의 한수 방송에서 이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 방송에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그 비밀을 힌트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자, 코스닥이 드디어 저점이 깨졌습니다. 저점이 깨졌고 코스피는 아직 안 깨졌죠. 이거 왜 안 깨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신의 한수 방송 때 얘기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 오늘 옵션 만기 날인데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이번 달 1,060억을 질렀습니다.
어디다가 풋옵션에다가 자 풋옵션 볼게요. 1,066억. 이거를 깡통 내기 위한 작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풋옵션에 200억만 들어가도 많다 그러거든요. 400억 들어가도 야 이거 미쳤다 이 정도 수준인데 1,06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누구의 돈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게 순수한 자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옵션을 많이 하는 막 100억대 자산가 혹은 뭐 50억대 자산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옵션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깡통 내기 위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금 작전이 수행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수가 폭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옵션 만기 오늘 때문에. 자, 그러면 옵션 만기 오늘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깡통 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미 풋옵션은 거의 뭐 이제 거의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제 1,066억 들어왔던 개인들의 이제 이 풋옵션은 사라지는 거고 그럼 내일서부터 이제 본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코스닥의 저점이 깨졌죠. 하락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아니, 어제군요. 어제 기사에 이데일리가 아니라 머니투데이 기사였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바닥 뚫고 또 뚫는데 전문가들 입모아 지금 팔지 마. 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거 거꾸로 빠지겠구나.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팔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뚫지만 안 좋지만 팔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파는 게 좋다고 보는데 왜냐?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지면 엄청난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이 깨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지금 봐도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심심할 때마다 지금 5%씩 빠진 애들 지금 널렸습니다. 지금 대주산업은 10% 박살나고 있고요. 지금 사료 관련주들은 7%, 10% 빠진 애들 이제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저거? 원전 테마주들도 4%, 5%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저쪽에 그 화장품 섹터들도 뭐 5%, 4%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로 보이는 거지 저는 이게 빠지는 막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콱.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자, 어제서도 그 얘기를 앞두고 뭐하러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불안한 상황에서 확인을 하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들어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이 지금 어제 그저께에서 노란톡방에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주식을 거꾸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해줬어요. 왜? 몸으로 알아서 느끼라고. 이제 박살나는 거 몸으로 느끼라고. 시장과 역행했을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어제도 한번 요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도 30%, 40%, 50%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나올 거다. 왜? 장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장이 지금 좋다라고 안 느껴지죠? 그러면 주식 지금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시장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를 않는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카카오가 지금 76%, 75%, 70% 정도 넘게 빠졌죠. 네이버도 6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애들도 50% 이상 빠진 애들이 널렸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다우 기준으로 31,000 돌파한 이후에서 매매해도 먹을 종목이 널렸습니다. 나스닥도 12,000 돌파한 다음에 매매해도요. 매매할 때 널렸어요.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매매가 어려워요? 미국 시장이 더 빠지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저점이 또 깨지고 저점이 깨져버리면 유럽 시장도 깨져버릴 거고 그러면은 종목들은 또다시 밑으로 쾅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못합니다. 일부는 할지 몰라도 손절을 못해요. 왜? 지금 여기저기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팔지 마.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고 있으면 또 쪼그라들겠지. 그래서 지금 현금 있는 것들은 최소한 함부로 사지 말고 물론 지금 뭐 벌써 반토막이 났거나 60%, 70% 마이너스 났던 거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서 개미 꼬시기 반등 나왔죠. 그럼 단타로 들어가서 이미 다시 떨어질 거라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3%든 5%든 먹었으면 팔고 손실 났어도 팔고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한 달 동안 박살이 나니까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왔듯이 빠질 거면 왕창 빠지는 게 좋은데 지금도 적당히밖에 안 빠져요. 아직 CPI 지수 발표 안 되고 미국 시장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 확인이 될 때까지는 함부로 현금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이 확인이 되면 되는데 없잖아요. 미국 시장을 뭘 믿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미국 시장 지금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올라가는 모양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뭘 미리 들어가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떨어진다고 야 싸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폭락이 나오든 뭔가 반영성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서 남아있는 자금을 투입을 하거나 하는 게 낫지 지금은 그냥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유지하고 계시는 현금화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 해외 시장의 반등 전까지는 좀 관망하셔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진행하셔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개천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서진시스템 3.1%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한일사료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 속에서 서조동아원과 이지오딕스는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면 월요일에도 저희가 휴장한 상황 속에서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팜스토리는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됐고요. 수요일에 LG전자도 좀 길게 잡아주시면서 좀 저점 매수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5만 원은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3%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어제와 동일하게 LG전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어제와 동일하니까 함부로 잡지 마세요. 일단 시장이 별로니까. 그리고 뭐 CPI 지수 발표 전에서 굳이 뭐 모험할 필요 없죠. 만약에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8.1을 예상을 한다 그래요. 지난번에 8.3 나왔는데 8.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6으로 떨어졌다, 뭐 5로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2%대로 떨어졌다. 그럼 엄청난 큰 호재죠. 그러면 주식 사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근데 말이 안 되죠. 오늘 2%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8.1로 예상대로 나올지, 8.2로 나올지, 아니면은 8.3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와갖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올지, 그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나오든 저는 시장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일단은 대형주들과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태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따져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 개수의 코스닥 종목은 그러니까 코스피 제외하고 코스피만 1,360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130개입니다. 계속 이런 장이에요. 올라가는 거 130개, 떨어지는 게 1,360개. 거의 떨어지는 게 90%, 95% 정도 되죠. 90%가 넘어가는 이런 장세에서 뭘 매매하겠다고 들어갑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관망하고 놀면 돼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괜히 무리해가지고 단타 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LG전자를 가져 나온 이유도 뭐 그런 이유인데,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LG전자인데요. 뭐 빠르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LG전자 매수 가격 5만 원이었죠? 안 들어왔죠? 이유는 한가 내려오면 안 들어온다. 그래도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5만 원까지 내려오면 33% 빠져야 되는데 아직 그래도 LG전자가 저점이 안 깨졌어요. 다행이죠. 이게 깨지면은 대형주들도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그널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코스닥에 먼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대형주들도 뭐 웬만해서는 코스닥 따라가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머리가 움직이고 꼬리가 따라가는데 먼저 꼬리가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 머리인 코스피도 아마 코스닥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싸질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도달된 거고요. 자, 오늘 표적 종목 LG전자 바로 가게 되면
여전히 매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요. 5만 원으로 내려오려면 36% 내려와야 돼요. 어제 조금 올라가갖고 그러네. 어제는 33%만 떨어지면 됐는데 이제는 36%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지 말라는 의미죠. 뭘 사요, 사기를. 지금 종목들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미 벌써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느낌이 이거예요. 2% 먹여주고 10% 떨어지고 3% 먹여주고 10%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뭐예요? 개인도 꼬시는 거예요. 2%, 3% 먹여주고 10% 떨어뜨려 놓고 왕창 물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 줄 때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잖아요. 더 빼는 겁니다. 더 뺐다가 또 2% 들어주고 또 10% 떨어지고. 그럼 더하기 빼기 해보면 결국은 중간중간에 2%, 뭐 3번, 4번 움직여봤자 6% 올라가지만 10%씩 5번 떨어지면 50% 떨어지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 마이너스 30%, 4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그런 장이니까 함부로 단타가 안 되는 사람. 단타는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단타로. 단타 매매자는 짧게 매매하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는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시장이 빠지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지고 나오는 게 단타입니다. 손실이 3%든 5%든 10%든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미 10% 넘어가면 단타로서 이미 벌써 늦은 거죠. 그건 장기 투자로 이미 이말 각오로 버티는 거고 단타는 종목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올라가지 않고 장이 빠지거나 종목이 빠지면 단타잖아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바로 잘라내는 게 단타예요. 단타 단기 매매. 그래서 원래는 단타는 당일 하루 혹은 길어야 내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오늘 매수했으면 내일 아침에 잘라내는 게 단타의 기본 개념이고 단기는 일주일 내에 잘라내는 건데 단타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벌써 가져간 지 2주, 3주 내지는 한 달, 2달 넘어간 사람들은 단타로서는 이미 벌써 대응은 끝난 겁니다. 그걸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단타로 어제 들어갔다? 그럼 오늘 던져야죠. 뭘 갖고 있습니까? 오늘 들어갔다? 장이 안 좋죠. 손절해야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타가 쉽지 않으니까 괜히 들어가지도 말고 만약 단타로 들어갔으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골마 터집니다. 계속.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역 종목 LG전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진행하실 수 있는 매수가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매수가로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방 닫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노란톡방에서 시장 빠질 거라고 대놓고 힌트는 다 줬습니다. 제가 막 사이렌도 올려주고요. 사이렌 경고, 뭐 장폭락할 거다, 급락할 거다 아주 그냥 모든 힌트는 다 줬어요. 화요일서부터 계속 줬는데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힌트는 이제 얻기 어려우니까 이제 잠시 뒤에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닫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침 방송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장 빠진다고 현금화라 해봤자 이거 늦었어요, 여러분들. 화요일 날 노란톡방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시장 박살날 거니까 조심하세요, 현금화하세요 했던 사람들이 효용성이 있는 거지. 이미 벌써 이틀이 굉장히 귀중한 기회죠. 이틀 동안에 종목들이 20% 빠진 애가 있을 거고 10%가 빠진 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힌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침 방송에서 힌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노란톡방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공개방송을 들어오거나 공개방송이라든지 신의 한수 방송도 다 안내도 다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을 하고 싶으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라는 얘기고 이제 닫았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잘라버렸어요. 이제 못 들어와요. 확 들어 잘렸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 돼요 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제 전화 상담부터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청자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름이 네, 금호석유 2% 갖고 있고요. 금호석유 네, 25만 9,830원이요. 25만 9,830원이요. 9,830원. 네, 네, 몇 번 샀다가 팔고 나머지예요, 이게.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2%요. 2%? 네. 비중 얼마 없으시군요. 네, 팔았어요, 그동안. 어. 이거 너무 빠졌는데 또, 네. 그래도 다행이네. 비중이 20%가 아닌 게 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될지. 그러니까 얘도 많이 그거 빠진 봐야 종목이 맞고, 네. 최근에 이제 장이 SKC라든지 이제 화학 섹터, 네네. 근데 SK는 이제 네네. IT 섹터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SKC라든지 GS, SO일,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이런 화학 네. 섹터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네. 쪽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이런 쪽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추석 전에 그래도 네네. 이쪽 애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좋은 것 같아서 좋게 봤었었는데 네. 지금 장이 무너질라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힘이 없이 다시 카카오처럼 네네. 네이버처럼 다시 저점이 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손절은 이미 늦었고 네네. 손절은 늦었고 종목은 좋아요. 얘도 네.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건데 비중이 네. 작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네. 아, 그냥 버텨가요? 네, 그냥 버티시고 네.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빠지거나 네.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결국 시장이 폭락하면은 얘도 어쩔 수 없죠. 시장이 네, 폭락하면은 네, 대형주들 빠지면은 얘도 똑같이 빠지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물타기를 네.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아, 일단은 물타기요?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흔들릴지는 봐야 아는 건데 네네.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도 호재거리 얘기가 안 나오고 유럽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막 하면서 유럽 시장 무너진다, 유럽 망한다, 유럽에 있는 무슨 증권사가 무슨 은행이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연쇄 도산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종목도 막 박살 나겠죠. 네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다 싸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쭉쭉 다 그쵸. 빠지겠죠. 네. 그 다 빠지겠죠. 그러면 쌀 때 주워 담으면 돼요. 네. 뭐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에서도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종목들 다 싸졌잖아요. 네네. 그때 주워 담으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안 망하니까 크게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종목들도 망하듯이 떨어지게 되면 바닥에 주워 담으면 되는데 10만 원 내려올지 7만 5천 원 내려올지 5만 원 내려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 그렇게요. 만약에 이거를 15만 원에 물려있다면 그냥 손절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15만 원 물린 게 아니고 이미 고점에 많이 물려있고 네. 비중은 작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빠진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네. 생각보다 장이 잘 버텨서 얘가 16만 원, 18만 원, 20만 원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비중이 그럼 작으니까 그때가- 한번 버텨보시고 물타기 작전이 네. 있으니까 비중이 작으니까 네. 나중에 네, 많이 네. 떨어지면 그때 물타기를 해보시고 지금은 일단 갖고 있어 보세요. 아, 네. 그래도 되겠죠. 네, 일단 갖고 있어 보시고 네. 만약에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시고 한 10만 원 정도 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쯤 네. 됐을 때 추가 매수 질문을 한번 전화로 주시면 제가 네, 그때 한번 네, 네. 시장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1,500원에 30%. 자, 시그네틱스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얘도 한 60% 빠진 종목이거든요. 60% 빠진 종목이고 1,500원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4%인데 참 애매하네요. 만약에 매매로 최근에 들어가갖고 10%밖에 손실이 안 났다. 그러면 지금 자르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들어주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횡하죠. 이 밑으로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양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저점이 깨졌고 아직 코스피가 버티는데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서부터 떨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손실이 10% 안쪽이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실이 24%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는 손절보다는 반등 줄 때 손절을 하시고 근데 반등 줄 가능성은 3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70%입니다. 어제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 혹시나 반등을 줄 수 있는 확률을 30%에 걸고 1,400원에 오면은 한번
손절 대응을 거기서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손절이 너무 24%면은 작지 않아서 그리고 종목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모를 30% 확률 한번 걸어보세요. 어쨌든 70%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등 주면은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반등 시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인 엠텍 이거는 신규주네요. 12,000원에 6%, 12,000원에 6%. 휴대폰 관련 부품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신규주라서 데이터가 아예 없네요. 파인엠텍. 뭐 내용이 그냥 백지네요, 백지.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신규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더 안 빠지느냐? 아니 신규주가 무서운 게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신규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은 지지 라인도 있고 기존에 그 캐캐 묶었던 물량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혹은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누군가 샀던 뭔가의 그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자리를 방어를 하거나 그러니까 세력들도 중간 세력 그다음에 소형 세력, 잔챙이 세력, 그다음에 큰 세력, 대형 세력 막 각각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규주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에서는 별로 신규주 안 좋은데 일단 12,000원 반등 주려면은 40% 가까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0,000원 정도 반등 주면은 손절을 절반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비중은 6%밖에 안 되니까 보유는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저점이 8,03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또 깨지면 밑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저점이라는 게 없어요. 신규주들은.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마이너스 50%, 60%, 70%. 마이너스 70% 떨어져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또 떨어집니다. 이게 신규주에 참 왜냐면 지지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그냥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 도망 나오는 게 제일 상책인 것 같은데 지금의 저점은 8,030원이다. 그래서 저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시고 10,000원으로 반등 줘도 손절 생각하시고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다이스. 자, 최근에 그래도 파라다이스, GKL 이쪽에 그 카지노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여행주들이 강했을 때 그리고 최근도 강했었는데 저는 그때 강할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신한수에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나.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반등 주면은 이런 애들을 파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파라다이스 보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 뭐 석 달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넉 달 전에 물린 사람들도 손실이 작았을 거고 올해 3월 달에 물렸던 사람들도 손실이 엄청 작았을 거란 말이에요. 7%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 파니까 떨어지죠. 이게 장에 빠져서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다들 시퍼렇잖아요, 지금. 지금 시장도 지금 코스피는 좀 덜 떨어지는 거죠.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풋옵션이 살아나진 못하지만 조금 그래도 올라가 버리면은 그걸 막는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코스닥은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는 좀 덜 떨어지는 경우인데 코스닥을 봐야 돼 지금은. 그래서 코스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도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6,350원이면 저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실은 한 9% 정도인데 손절하세요. 손절하고 더 싸게 사면 되죠. 다시 12,000원으로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갖고 단타로 뭐 5%, 6% 물린 거는 이렇게 들어줄 때 한 9%, 10% 먹어갖고 더하기 빼기 하면 3%가 남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하고 갖고 있어봤자 더 떨어지면 손실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밑에서 12,000원에서 더 싸게 사고. 근데 12,000원에서 무조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이 바닥을 치면 12,000원이 바닥이지만 12,000원 왔는데 시장이 더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저점 바닥은 9,000원이 될 거고 9,000원 됐는데 시장이 더 신나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5,000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종목으로 바닥을 잡았다는 지금은 큰일 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의 지지 라인으로 바닥 잡았다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대림포장 5,370원에 10%. 대충 여기라고 치고 마이너스 56% 정도. 어제도 비슷한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얘기했죠.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손절은 불가해요. 물타기도 당연히 안 했는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많이 빠졌는데 왜 또 떨어지는 거냐? 이유는 단 하나.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또 떨어지죠.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나온 현상이에요. 과거 유럽 재정 위기가 찾아오거나 신용 위기가 찾아오거나 유럽 망한다 얘기 나왔을 때에서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 비슷합니다. 흐름이.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이다 싶죠? 단타 쳐야 돼요. 왜? 또 빠지는데 또 빠지면은 많이 빠졌다고 봐주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도 30%, 40%, 50%가 빠집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많이 빠졌는데 50%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코스닥이 위험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얘는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불가하고 더 빠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보유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더 떨어질 거니까 손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해갖고 30% 더 마이너스 나는 것만 일단 막으시고 더 떨어졌다가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가면 또 바닥에서 언젠가는 4,000원, 5,000원 오는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떨어지는데 모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장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제도 신의 한수 방송 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갈 호재 하나도 없죠. 그러면 종목으로 수익 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종목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완전 초박살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작은 없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터져도요.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많이 빠지지 않았냐 그러는데 과거의 유럽 재정 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에요. 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악재가 나와도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악재가 더 나오는데 종목들이 신나게 더 올라가요. 막 50% 올라가, 100% 올라가 그래요.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런 자리인데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느 자리인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도 예측하는 자리는 있는데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궁금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노란톡방은 지금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다음 상담.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신라젠. 신라젠. 네네. 자 오늘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200원에 30%요. 12,200원의 비중은 30%. 아까 전에 28%인가 상한가 들어가기 호가 한 3, 4개 남겨놓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은 움직이는 게 그냥 투기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라 이게 뭐 진짜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과거에서는 이제 팩세박이라는 것 이슈 때문에 이제 얘가 이슈가 있어서 막 움직이다가 그게 임상 중지가 됐죠. 네네. 일단은 효용성이 없거나 뭐 이제 그 무용지물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전 대표의 그 횡령 소식도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얘를 거래 정지를 2년 동안 시켰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네네. 그냥 제 생각은 아까 전에 1,800원, 1,700원, 1,500원 갔을 때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네, 지금이라도 네. 손실을 보고 선택해 보실까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호재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호재는 단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뿐. 네. 뭐 딱히 뭐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돈 놓고 장난치는 거죠. 막 올렸다가 근데 얘네들이
2만 원까지 갈지 3만 원까지 갈지. 왜냐면 이게 내일에서 또 못 간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험을 걸 거면 뭐 보유를 해도 뭐라 않겠는데, 근데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종목은 결국은 또 장난으로 또 어느 순간 또 빠지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 정지했다가 이렇게 풀려나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냥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예, 그렇죠. 손실을 보더라도. 그래도 12,000원에서 물린 게 다행이죠. 이거 물린 사람들 7만 원, 8만 원, 9만 원 물린 사람들은 손절도 못 해요. 아이고, 그거 딱 사고 그날 저녁에 딱 아침에 사고 저녁에 딱 물려버렸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하루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뭐 지금 파나 뭐 더 떨어지면 파나 어차피 거의 마이너스 80%나 마이너스 85%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지금 12,000원에 산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더 빠져갖고 더 이상 안 올라오면 또 어떡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30%고 어차피 원래는 정말 이거 상패의 위기까지 있었던 거라서 없는 돈으로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까 최소한 절반은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전량 다 손절하거나 하는 거는 선택인데 절반은 정리를 그렇죠. 해요. 절반은. 그렇죠. 절반은 무조건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 되셨죠? 예, 그리고 전문가님, 네. 저기, 이왕 전화한 김에 칭호 한번 드리려고요. 뭐냐면, 네. 전문가님, 진짜 지수를 너무 잘 봐주시고, 네. 존경해요. 아, 존경한다고요? 예, 내가 아유, 언젠간 감사합니다. 하면 한국일보에 네. 내주시려고, 칭호를 내주시려고 내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아, 저 서울경제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에 못 나가요. 네, 서울경제에다 문의하셔야 되는 거지. 네, 한국일보에 못 나가요. 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그거를 잘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시장을 많이 잘 도움받았어요. 보니까 계속 예. 도움 받으시면 되고 네네. 이제는 장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 점 고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로템요? 현대로템. 네네. 현대로템도 참 좋은 회사고 참 좋은 종목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남겨놨는 게 음. 이래 내려가서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도 조금 남겨놨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도 안 팔았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예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100원에 30%를 사가지고 예. 네. 10% 이제 팔고 네. 지금 10% 남아있거든요. 아, 10% 남아 있어요. 근데 21,100원이면 네네. 지금도 수익 구간이 있으신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인지라도 막 놔볼까요? 막 없는 듯이 놔놓을까요?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로템, 뭐 이제 뭐 수소차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전동차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주로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게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산주들도 열심히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절반만 더 파시고, 더 팔까요? 네, 나머지 5%는 한 26,000원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나머지 5%는. 그래서 지금 팔고 나머지 5%는 그렇게 파시고 떨어진 다음에 좋은 종목이니까 그 일단은 10% 그러니까 5%를 팔았던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다시 21,100원으로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데 나머지 그 20%는 여기서 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네네. 시장이 이상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엄청 싸지게 떨어지면은 15,000원 혹은 12,000원, 10,000원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 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포에. 네, 제가 그 28,900원에 10% 팔고 그러니까 잘 파셨죠. 또 26,700원에 또 10% 팔고 그거는 조금 또 늦게 팔게 됐는데 10% 어쨌든 얘기라니. 수익 나니까. 예예. 그래서 좋은 회사다 싶어서 좋은 회사는 그래서 맞고. 나놨더만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 갖고 자꾸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절반만 예. 팔고 네, 나머지는 좀 반등 줄 때 정리했다가 다시 싸게 네. 떨어질 거니까 네. 최소한 2만 원대는 내려올 것 같고 많이 떨어지면 10,000원도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만 원, 15,000원, 10,000원 이렇게 세 번 나눠 사면은 그러면 웬만하면 안 물릴 거예요. 막 오늘 가면 다 팔을까 예? 아니요. 조금 반등 주면은 나머지를 팔고 오늘은 반만. 네네네. 왜냐면 오늘 알겠습니다. CPI 지수 나온 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나와봐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끝까지. 이지 홀딩스는 샀는데 갖고 있어야 되지요?
아니요. 그는 아직 상담은 제가 이미 방송 보고 샀는데. 이지홀딩스는 제가 며칠 전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빨리. 아, 그랬습니까? 나는 상담을 언니랑 하나만 해야 그거 되는 못 거예요. 봐가지고. 지금 은근슬쩍 2개 하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 내일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입장 가능하신 시간에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G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5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79,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각 964억 원, 611억 원의 매도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539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담아냅니다. 1,336억 원의 매수세의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368억 원, 1,600억 원 좀 강력하게 좀 덜어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지수로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2% 하락하고 코스닥 2.40% 하락하면서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더 커진 모습인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따뜻할 때 매매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매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측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한겨울이고 굉장히 차갑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고집이죠, 고집. 그냥 많이 빠지니까 혹시나 모를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없어져도 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만 들어가면은 뭐 10만 원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뭐 기름값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들어가고 그냥 뭐 대충 그냥 깨지면은 그거 뭐 반토막 나봤자 5만 원밖에 안 깨지니까. 그렇게 해서 손절하면 나오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죠. 10만 원 넣었다가 더 빠지니까 50만 원 넣고, 더 빠지니까 100만 원 넣고, 더 빠지니까 500만 원 넣고. 그럼 그것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약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돈 구하려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다가 억 단위 넣는 거고 그러다가 더 빠지면은 이제는 뭐 대출 받아가고 들어가고 그게 1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게 며칠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구하려고 계속 들어가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에 따뜻한 분위기가 나올 때에서 단타 쳐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여기 종목들 보면은 다들 시퍼렇죠. 지금 보면 왼쪽에 보면 다들 시퍼렇죠. 지금 이게 분위기 자체가 이게 따뜻한 분위기 아니란 말이에요.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차트를 봐도 코스피 차트를 봐도 지금 파란색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어제 중국 시장이 막판에 반등 줬지만 좀 이따 중국 시장 좀 열려봐야 되지만 자 일본 시장도 뭐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저점은 안 깨졌으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나아요 흐름이. 근데 미국이 아마 저점이 깨져버리면 나스닥은 이미 깨졌고 다우존스가 저점이 깨지면 일본 시장도 저점을 깨겠죠. 홍콩은 이미 깨진 시장이고 대만도 이미 깨진 시장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어떤 거냐? 자, 그림을 바꿔볼게요. 자, 이거 대만 시장입니다. 대만 시장이 5일선 돌파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뭐 3% 급등. 유럽 시장도 오늘 밤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한 35,000 쪽으로 올라가는 장대 양봉. 나스닥도 11,000을 돌파하고 12,000을 돌파, 11,200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다우존스도 이게 나오면 3만 돌파, 뭐 3만 1,000 돌파. 이거 나오면 저는 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 다 단타 또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요라고 해야 됩니다를 얘기를 하겠죠. 이게 나왔을 때 얘기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없잖아요, 저런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도 지금 모양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고 지금 저점이 깨질랑말랑 떨어지고 있고 저점에서 저러고 있고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화를 해놓고 변곡점에서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때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안 좋고 그러면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무리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확인이 된 다음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면 그때서부터 단타로 들어가든가 첫 번째 방법. 미국 시장 폭등하면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완전 폭락해갖고 우리나라 시장 완전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완전 박살나면. 근데 이제 박살나면 또 잡는 게 그게 또 엄청난 또 기술이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박살난 장을 많이 봐왔고 그 저점을 지난 코로나 때 3월 17일, 18일, 19일 저점 분할 매수를 그때서 시켜줬거든요. 2월 달에 현금화 대응 시켜놓고 최저점에서 그때도 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잡는 뭔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잡으면 지하실 100층으로 들어갈 거 지하실 5층에서 들어가면은 95층 더 내려가죠. 그래서 함부로 또 잡으면 안 돼요.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때도 3월 17일, 18일, 19일 여기서 여기 바닥 라인에서 분할 매수를 잡았듯이 또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잡았다간 큰일 나니까 현금 잘 갖고 있으시면 되고 손실이 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종목을 잘 교체를 하면 돼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를 하면 되지만 손실이 아직도 10%밖에 안 되고 있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 하락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제도 그저께도 신의 한 수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방송을 잘 안 보시는 분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알체라고요. 알체라. 저 매가가 21,446원이고요. 네. 그거 30.52%고요. 네. 50%가 넘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손실이? 팔았거든요. 아, 손실이 비중이 엄청 50%가 많아요. 넘었는데. 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요. 일단은 차트를 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만 왜 나만 내 종목만 마이너스 68%고 왜 자꾸 빠질까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종목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종목이 왜 빠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면 이럴 일이 안 나오죠. 장이 좋으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과거에서 급등하면서 올라갔듯이 장만 좋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이때에서도 100% 올라가죠. 장이 좋으면 바닥에서 저렇게 100%가 올라갑니다. 근데 빠지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계속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또 찾아가고 밑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건데 대응 방법은 장이 빠질 때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이 좋아지든가 정말로 왕창 더 빠지든가. 근데 이거는 이미 물량도 이미 많고 그다음에 손실도 이건 비중이 50%여서 조금 팔고 30%가 조금 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30% 비중은 30.6%, 30.6%. 네네. 그래요. 비중은 30.6%인데 손실은 그래도 거의 50%에 준하죠. 60% 정도 되네요. 그래요? 그래요. 한 60%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유상증자는 가격보다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다른 거를 다 팔아서 이게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어째 안 됩니다. 될지를 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고요. 네.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거는 올리질 못해요. 그럼 유상증자를 받지 말까요? 받지 마세요. 그럼 이거 그냥 놔둘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놔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라갈까요, 나중에? 나중에? 그렇죠. 더 네네.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올라가긴 할 건데 그때까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버텨야 돼요. 이전보다 지금 수익 부채도 많고 회사가.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손절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손절하세요. 더 떨어질 건 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천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좀 단가를 이래 낮춰가지고 팔아야 되나? 지금 너무 아니요, 많아서 돈 더 금액이. 넣으면 더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계좌 닫고 한 1년, 네. 2년 뒤에 다시 쳐다봐야지 이거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물타기에도 이거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절할 거 그럼 아니면 버티세요. 네네. 아, 괜찮을까요, 알테라가? 일단은 괜찮을 거를 믿고 가져가야죠,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네네. 받고 싶어도 이제 네.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또 다시 한번 또 궁금하면 뭐 기업 내용은 이따가 뭐 신한수 때 또 뭐 질문을 주시거나 뭐 아니면 네. 다음 주 아니면 내일도 있으니까 또 질문 주시고요. 네네. 자, 요건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 작을 때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신한수 시간대 또 오늘도 있으니까 그때 좀 방송 좀 보시고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많이 손실 난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버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